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06% 상승한 23,780.7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95% 오른 2,574.03에, 나스닥 지수는 1.06% 상승한 6,895.71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낙관론과 오펙의 생산량 감소 전망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2.6% 상승한 49.78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7거래 연속 상승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재차 기대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대화는 매우 잘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협상단이 베이징에서 만나 무역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성장하고 있는 애플의 기기와 서비스 생태계가 월가의 반대론자들로부터 저평가를 받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쿡 CEO는 8일 CNBC와의 짐 크레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반대론자 관점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다고 밝히며 회사의 미래를 볼 때 이보다 더 건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희훈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20선까지 다시 내려왔고 코스닥은 6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어닝 쇼크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증시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어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약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인텔이 새로운 CPU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은 기대를 가지는 분위기인데요.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우리 시장이 바닥이라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어제 기관들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에 나섰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어제 CES 2019에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애플 쇼크도 있었고 IT 업종들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좀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와 또 스마트폰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나 이 D램 가격이 하락하는 게 원인일 테고 또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렇게 원인이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예, 이렇게 좀 직년 시장 내 그리고 산업 내 큰 변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시기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방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반도체의 대표 주자는 삼성전자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대표 주자는 애플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그리고 LG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 판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밝혀졌다라는 점. 그만큼 스마트 기기에 대한 시장 내의 어떤 그 기대감은 점차 둔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그들의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또한 그들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밤 그 애플 컴퓨터의 그 쿡 CEO가 실제 CNBC에 출연을 해서 사실상 지금 상당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부분을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시장 내 투자자들 안심 내지 안도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지난 밤 글로벌 시장 내에서 특히나 미국 시장 내에서 소위 말하는 빵 주식들의 주가 상승률을 주가 상승률 서로 간에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애플 컴퓨터의 주가 한 1.4% 정도 상승을 했죠. 이 정도의 상승률은 다른 여타 빵 주식들의 상승률 한 3% 4%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미진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쪽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요. 결국은 스마트 기기는 이미 성장기를 지나서 어찌 보면 그 성숙기에 진입을 했고 이제는 서서히 그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면에서 좀 봤을 때 그런 어떤 진입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조금 좀 다르죠. 물론 어제 이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반도체에 대한 입질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커머디티 산업으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반도체 일단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시설 증가에 따른 어떤 그 반도체 가격의 반락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메꿔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들은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게 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시황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반전할 수 있다라는 쪽에 기대를 가져도 그렇게 큰 무리는 분명히 없어 보인다. 다만 지금 혁신 산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애플 컴퓨터 애플 쇼크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역효과, 소위 말하는 부메랑 효과에 따라서 애플 컴퓨터가 상당히 힘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산업에 그리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 있어서 이제 성숙기도 서서히 이제 지나가서 쇠퇴기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 CES, 마침 지금 현재 CES 2019가 라스베가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도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는 새로운 혁신이 나오지는 않는다. 새로운 혁신을 만들기 위한 주요국의 소위 말하는 글로벌 리더들의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소비자들로부터 하여금 혁신이라고 칭호받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점차 새로운 혁신을 찾게 되고 있고 또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러면 이번 CES 2019의 화두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은 인공지능이다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인공지능과 기결이되는 혁신, 이 혁신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스마트 기기에서도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이어야만 혁신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스마트폰 이후에 지각 변동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업종 무엇일까? 결국은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도 어떤 그 산업 내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산업, 자동차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중국, 우리나라에 이어서 올해 5G 네트워크가 상용화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 5G와 인공지능,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과 스마트화의 가속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5G, 인공지능, 결국은 자동차 산업 내에서 특히나 자율주행 자동차 쪽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우리 시청자는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최근 FOMC의 통화 기조의 완화적인 스탠스, 그러면 다시금 성장주들이 부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성장성의 부각이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스마트 기기에서 찾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새로운 산업을 분명히 찾아 나갈 텐데 그 부분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부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최근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 신제품과 또 제품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 10나노 CPU인 아이스 레이크를 공개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CPU가 뭐 하는 CPU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이런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세계 먼저 이제 이 부분도 좀 시작을 해보죠. 인텔 컴퓨터, 인텔이 이제 그 삼성전자와 인텔 뭐가 다른가? 인텔이 결국은 삼성전자 세계 제1의 반도체 지금 2년째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텔 그 뒤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왜 인텔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삼성전자는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그 분해라고 할 수 있는 CPU 쪽보다는 D램이나 SSD나 소위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인텔 컴퓨터는 시스템 반도체, CPU를 비롯한 그 인텔 시스템 반도체에 상당 부분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텔의 중장기 로드맵이 왜 중요한가? 그 이야기는 결국은 IT 그리고 우리 산업, 우리 그 실생활의 앞으로의 산업 변화 트렌드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시장을 그대로 쫓아가는 반도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스템 반도체는 시장을 선도하는 반도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모바일 기반의 CPU 아이슬레이크 발표. 최현 앵커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시장 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을 활성화, 가속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컨텐츠 성능을 확장시키고 게이밍 그리고 그래픽 기능을 향상시킨다라는 쪽으로 아이슬레이크 상당히 시장 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테나 프로젝트하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시스템 칩, 소위 말하는 스노우 리치라는 부분인데요. 5G와 이 두 가지 모두 5G와 인공지능, 소위 말하는 AI에 대한 신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스노우 리치, 네트워크 시스템 칩 같은 경우에는 5G, 무선 기지국을 통합한다라는 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소위 말하는 스마트폰, 이 부분과 5G를 연결시켜주는, 정말 엣지와 서버를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킹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네트워킹의 결론은 결국 무엇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신규 제품의 라인업의 방향성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지금 현재 산업 내 매우 중요한 변화 트렌드이다라는 점, 변화의 방향성이다라는 점.
이것이 결국은 결론을 해보면요. 종합을 해보면 5G와 인공지능과 그리고 스마트를 결합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이 결국은 자동차에서 우리 실생활에서는 자율주행이다라는 자동차 산업으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컴캐스트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커넥티드 홈이다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는 5G와 스마트 기기를 같이 연결해주는 커넥티드 홈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의 현실화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 전체적으로 네트워킹이다라는 그러한 그림으로 모아져 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서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킹 그리고 시장은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내지는 새로운 혁신에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 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CES 2019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방금 5G와 또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혁신 산업이 점점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봐야 될까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요. 새로운 혁신 찾기가 시장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결국은 FOMC의 앞으로의 어떤 그 금리 결정에 대한 스탠스 변화, 완화 기조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통상적으로 FOMC 긴축 정책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들이 재부각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이렇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게 되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고요.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금리 하락기 내지는 금리 동결,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리고 현재 풍부한 유동성이 지켜진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 그러면 그 성장주, 결국 고성장 기술주다라는 쪽으로 관심이 귀결이 될 텐데요. 이 속에서 옥석가리기,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다시금 나타난다. 새로운 혁신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반도체라는 부분, 메모리 반도체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쩌면 시클리컬 산업으로 인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제품 사이클을 좀 비교를 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스마트폰은 이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애플 컴퓨터의 실적 가이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듯이 이미 성숙기에 진입을 해서 더 이상의 소위 말하는 시장 내 모멘텀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새로운 혁신 제품을 찾아갈 텐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CES 2019에서도 그러한 힌트들이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을 좀 조합을 해보면 인공지능과 5G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종합이 되어진다라는 점. 그렇다면 성장주 내에서의 분명히 시장은 성장주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성장주 내에서의 차별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차별화는 혁신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혁신이 진행되는 그 산업 같은 경우에 성장주로 평가가 될 것이다. 그 성장주의 부류에는 결국은 자율주행이랄지 전기,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된 전기 자동차랄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키오스크를 비롯한 무인 결제 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시선의 방향을 옮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경제 글로벌 시황이나 우리 전체 시황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빨리 좀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좀 완성해 놓고 좀 시간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이벤트 두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서 바이오 옥석 가리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세스 2019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뜨고 있는 업종들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 2,000선이 떨어졌던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낙폭 과대주를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좀 살펴보니까 IT나 자동차 그리고 철강, 화장품과 같은 낙폭 과대주를 좀 쓸어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어닝쇼크 기록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저점 매수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어제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시장이 화두가 됐었던 삼성전자였는데요. 오늘 이런 얘기가 많이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돼서 도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드리자면 우려가 현실이 됐고, 그런데 주가는 이미 어떻게 보면 기반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10조 8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영업이익이 나타났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13조 중반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조 초반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1조 대도 아니고 10조 대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반도체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가 10조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반도체가 한 7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이런 수익을 영업이익을 낸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실적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부진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애플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실제로 이런 휴대폰이 더 이상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많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 비용 증가도 수익성의 부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주가는 이미 어떻게 보면 기반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어찌됐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의 하방 영식성 또 자사수 소각 등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을 계속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우리가 2,000선이 어떻게 보면 거기 아래로 내려오면 계속해서 저가 매수 정책이 열심히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산운용사 그리고 외국인 기관 다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 쇼핑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사 실적치가 계속해서 사실은 낮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한 4개월치 계속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한번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렇게 낙폭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것은 뭐냐면 1년 4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실적 폭을 전망치 이렇게 해서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아직은 한 1년 정도는 조금 실적 전망치는 하회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위 좀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수익률 관리에 좀 줄여가는 이런 모습이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 내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좀 높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피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면 옆으로 횡보하는 국면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빠르게 상승은 이제 아마도 또 없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게 펼쳐지면서 시장에 이런 좀 진을 빼는 모습이 아마도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물론 빠지지는 않지만 또 올라가는 것도 없는 시장에서 좀 제일 어려운 시장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장님, 작년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분석이 이어졌을 때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닝 쇼크였습니다. 이번 해에도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작년과 또 같은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바닥은 다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230조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지금 현재 예상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는 10조대가 아니라 이제는 9조대로 지금 현재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올 연간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추정치는 한 40조 언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 한 8배만 줘도 한 300조는 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즉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떤 이런 꽃이었냐면 성장주에 대한 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성장이 끝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가치주 영역으로 조금씩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또 하나 등장을 해준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대표주 역할만 할 뿐이지 앞으로의 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요즘인 것 같고요.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은 나왔다 그렇지만 큰 상승은 아마도 실제적으로 D램이 어떻게 보면 다시 반등이 되는 이런 국면이 나와줘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3대 가전 전시회 중 하나인 CES 2019가 개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CES 2019에서는 5G에 좀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조 연설도 보니까 5G와 관련된 내용이던데 조금 자세한 상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전쇼에서는 어떻게 상당히 제일 유명한 어떻게 보면 가전쇼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CES 2019가 어제부터 이제 나흘간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CES 주최 측은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는 이번 행사에 한 155개국에서 4,500여 기업이 보면 부스를 차리고 18만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이 참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IT 기업들만 참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떻다? 바로 현대차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현대차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무인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CES 같은 경우는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개최될 때만 하더라도 참가 기업이 한 10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참가할 정도로 덩치가 커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슬로건이 스마트 시티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 도시를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구현시켜주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혁신 제품들이 되고 공개가 될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가 음성인식이나 AI 플랫폼 뉴 빅스비 중심의 미래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하고요. OLED나 이런 5G에 대한 얘기 그리고 자동차 전장제품들에 대한 이런 지능화된 이런 초연결 사회를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참가 기업 중 가장 넓은 이런 1021평의 규모로 전시관을 삼성시티로 명명을 했습니다. 실제 뉴 빅스비가 탑재된 AI 스피커 갤럭시 홈을 통해서 단순한 가전제품은 물론 차량 내에 설치되었던 디스플레이에서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장면이 시연될 예정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삼성전자와 하만이 2년 연속 협업한 이런 전자장비 기술을 내놓은데요. 총 6개의 스크린으로 이렇게 디지털 콕핏에 2019를 나타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CES의 간판이라고 불리는 TV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 그리고 로봇 공개가 이번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시대에서 로봇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가장 큰 화두가 5G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또 화두는 어떻게 로봇에 대한 이런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을 힌트로 준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LG전자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경쟁력 있는 글로벌 프리미엄 TV에 대한 이런 얘기, 지각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커넥티드 카드나 자율주행차의 완성이 주요 흐름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CES에서 2022년 커넥티드 카드 1,000만 대 규모를 끌어올리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2022년 정도면 실제 커넥티드 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국제가전쇼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좀 활력이 불어넣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나의 모멘텀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좀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이게 우리나라 시장하고 크게 아직은 연결은 안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AI와 그리고 IoT 그리고 5G로 연결되면서 연초부터 5G가 계속해서 빅 이슈로 부각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심도 있게 5G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올해 3분기 일본과 연말에 중국에서 5G의 서비스가 조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글로벌 투자가들이 5G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기술력이 우리 시대를 좀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힌트가 아마 이번 CES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이 무인 단말기 관련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7월에 최저임금 개편안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강세 좀 뛰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렇게 되면은 실적 성장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대로 그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햄버거집만 가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매장 직원에게 뭔가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무인 단말기로 주문하고 나면 실제로 받는 것만 이런 스태프들한테 받아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라고 많이 하죠. 여기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투자에 많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무인화 트렌드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도 분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그렇게 될 거다. 실제로 편의점만 하더라도 이제는 자판기처럼 실제로 뭔가 물건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들이 무인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이나 그리고 금융자동화 시스템 보유한 KCT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최근 한 3일간 연속으로 지금 현재 매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인 자동차 요즘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을 가봐도 실제적으로 모든 게 다 무인화로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한정건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업 자체가 실제로 무인화에 어떻게 보면 특화되어 있는 이런 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앞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나온다는 거. 특히 AS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거나 이렇고 렌탈 같은 경우가 이 회사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지금전화 프랜차이즈 위주로 지금 이제 점유율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작년 매출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65억 했던 매출이 지난해는 100억, 올해는 한 150억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은 가파르게 지금 현재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KC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 자동화 시스템이나 특수 목적 단말기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이런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CI테크 같은 경우는 패스트푸드점이나 병원 등에서 무인 발권기에 대한 이런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이런 무인화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이런 이슈를 안겨주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여기에 관심 종목으로 이런 종목들을 띄워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무인 단말기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종목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어제 7% 넘게 상승을 했고 KCT 같은 경우에도 1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사실은 어제도 사실은 주가가 조금 오후장 들어서 좀 하락돼서 지금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 2차선이 어떻게 하나의 지지세가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 투정치에 대한 하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에 대한 이런 기대감 하락으로 우리나라의 IT의 비중 자체가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IT가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한다면 실제로 시장은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주가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수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종목에 베팅하는 시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금 비중과 이런 주식 비중을 좀 잘 비중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맞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IT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 다른 쪽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다시 올라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미국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에 한번 기대를 해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지만 좀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전략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강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까지 내려가는 등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로 더 춥게 느껴집니다. 출근하실 때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셔서 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찬바람으로 인해 대기순환이 원활해져 오전까지는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대기가 정체하면서 서쪽 지방에는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지니까요.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매우 낮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춘천 영하 14도, 대전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강릉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광주 5도, 부산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5m, 서해와 남해상으로는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며 이번 주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